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전일만 해도요, 유가 급락과 관련해서 휘청이던 국내 시장, 오늘은 조금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과연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가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종목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시장 상황부터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헬스케어 관련 쪽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요, 이 삼성전자에서 의료기기 사업 철수설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헬스케어주 급락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은요, 조민규 멘토와 포커나인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은요,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반갑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오늘 뭐 소폭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이틀 전 혹은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전적인 어느 정도 저점이 계속해가지고 좀 높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중기적인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당장 뭐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확인되는 저점들이 하나씩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은 뭐 환율이라던가 유가 그다음에 특히 외부적인 변수들 때문에 어떤 주식 시장이 약간은 좀 요동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어떻게 좀 변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안정화를 좀 찾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시장 쪽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를 좀 우리가 시장 얘기를 할 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현재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포인트는 사실상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이제 지수가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추세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1920배에서 1950포인트가 상당히 강한 하단부의 어떤 박스를 형성해 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1970포인트, 그다음에 8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전에 좀 우리가 팔지 못했었던 물량들을 좀 반등을 이용해 좀 줄여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구간대 갔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 보면 한 1990포인트, 아래쪽으로 보면 한 1960포인트 정도의 어떤 30포인트 내외 정도의 박스가 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림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이제 뻗어서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이고 다시 한번 이제 지수가 조금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지수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반복적인 흐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를 확인했다가 밑에서부터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어느덧 지수는 2000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포인트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가격적인 조정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끝에 좀 낙이 올 수 있을까요? 저희도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와도 시장 상황 분석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가 1960선 그리고 코스닥이 540선 지지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중요한 자리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선물과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빠지다 오후장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시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상단에, 그러니까 하단으로 떨어지면 다시 상단으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추세는 견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외를 잠깐 보면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멈춰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이유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매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급 준비율 인하랑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 3%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이제 시황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일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대우인터내셔널이랑 LG생명과학 등이 이제 낙폭과대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락주, 이제 전일 많이 상승을 했던 해운이나 항공주들은 좀 조용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진해운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렌트카의 자동차 세율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올린다는 얘기 때문에 렌트카 업종인 그 SK네트워크스, AGL 렌터카가 거의 하한가 근처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장 시작 전부터 게임주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주 히어로라는 그 게임이 네이버 앱스토어에 1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건십 배틀이요. 중국의 진출 기대감으로 조이시티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그 중국 시장 진출, 웹젠도 상한가 갔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장 후반에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상태에서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그 인터넷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바 온라인이 이제 퍼블리시 계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를 갔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갖다 철수한다는 것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찍었고요. 선물은 장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조금씩 밀리다가 장 후반에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아침 오전장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장이 빠지면 여러분들은 일단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승할 때 내가 사는 거랑 시장이 하락할 때 사는 거랑은 수익 자체 낼 수 있는 확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고요. 특징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시간이죠.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실적 둔화로 동반 부진에 빠졌던 휴대전화 부품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베이스는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난달 초 대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파트론과 UIL, KH바텍 등도 동반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베이스와 UIL 등은 호실적이 확인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중저가 휴대폰 양산 수혜와 원가 절감 등으로 실적이 양호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들이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휴대폰 부품주에 따른 각기 다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 타개를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스마트 부품주 업황 바닥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실적 악화에 이어 삼성전자 악재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휴대폰 부품주, 과연 이번을 계기로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출연진들이 휴대폰 부품주의 모든 것을 전격 공개합니다. 자, 휴대폰 부품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섹터기도 한데요. 이 삼성전자 실적 부진과 함께 그동안 급락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휴대폰 부품주 과연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군을 가려봐야 하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님께서는요, 최근 휴대폰 부품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는 크게 없거든요. 예. 올라오고 있는 원인 어디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좀 이렇게 기피를 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2분기서부터 이제 실적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고요. 특히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부터 삼성전자 쪽에서 재고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뭐 제가 아는 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업황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 못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에 좀 안 좋았던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핸드폰 부품주 쪽도 실적이 많이 안 좋겠거나 안 좋겠다라는 어떤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좀 낮아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면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또 하게 되고 또 주가가 내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또 손절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락이 연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사실 바닥은 어느 정도 직전부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들은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부품들 쪽으로도 또 다시 한번 눈길이 좀 가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때 눈높이가 낮아 있었던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시장에서 낮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대비해가지고 현격하게 좀 낮은 주가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실적이 잘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급격하게 어떤 실적을 반영하려는 주가 흐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막상 이렇게 오픈을 하고 보니까 확인을 하고 보니까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나왔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라 어떤 실적을 감안했을 때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실적을 우리가 PER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PER 정도로 봤을 때도 뭐 6배수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을 한 10배수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6배수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낮게끔 이렇게 가치가 좀 하락해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뒤늦게 좀 이렇게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 핸드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몇 종목군들 제외하고 나서는 이 핸드폰 부품주 섹터가 어떤 성장성이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기보다는요,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는데 기대치에 좀 부합하거나 혹은 그거보다 좀 좋게 나오니까 그 정도의 어떤 밸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정도라고 좀 보셔야지 이게 갑작스레 뭐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측면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뭐 핸드폰 부품주들이 뭐 과거와 같은
모든 영광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시세적인 랠리를 판단하기보다는요, 워낙에 좀 많이 시장에서 지금 뭐 몇 달 동안에 잠겨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한 2년 정도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에 대한 그 본질적인 가치 수준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낙폭과대를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코스닥 관련주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려고 딱 보면 실제 종목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실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섹터로 나눠보면은 뭐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핸드폰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이쪽 그 게임 관련주, 거의 그렇게 세분화를 해서 매매를 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몇몇 종목들이 꽤 올라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그 IT 관련주, 즉 그 핸드폰 부품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뭐랄까 많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KH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갤럭시 알파라는 게 이제 그 뭐죠, 금속 케이스를 가져가면서 이제 그 올라온 케이스고, 그 다음에 뭐 파트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고해상도의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업체들, 이제 그 특정 업체들만 지금 계속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잠깐 보면 그 코스닥이랑 이제 IT 부품주들의 그 흐름을 잠깐 11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나 IT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1차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차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중반에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2차 하락을 주도했던 게 게임 관련주가 2차 하락을 이제 주도를 했었고, 그때 그 IT 부품주들은 하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코스닥이 살짝 조정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또 IT 부품주들도 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가 이제 핸드폰 관련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한 130여 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뭐 다 뭐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몇몇 종목, 이렇게 특정한 종목들만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휴대폰 부품주 왜 올라가고 있는지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 답답한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휴대폰 부품주, 나도 좀 같이 잡아봐도 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섹터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이 부분은 약간 기업들마다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핸드폰 부품주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첫 번째는 국내 업체들에 국한된 기업들보다는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던가 뭐 LG 쪽보다는 뭐 애플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본토 업체들에 있는 뭐 샤오미라던가 뭐 화웨이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인지 첫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핸드폰 부품주들을 보면 과거에 뭐 인터플렉스라던가 PCB 같은 회사들이 아주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였었지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핸드폰 부품주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PCB 업체들은 사실 상당 부위가 좀 소외받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케이스 업체죠. 케이스 업체주 쪽에서 모베이스라던가 뭐 KH 바텍 뭐 이런 쪽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보다 주가가 좀 낮은 위치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적정한 기업 가치보다 좀 싼 수준에 있거나 어느 정도 좀 보편적인 수준에 있는 종목이어야지만 된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10,000원 정도인데
현재 주가가 2만 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별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성장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핸드폰 부품 섹터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또 하나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아까 이제 PCB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이런 쪽은 또 경쟁이 또 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은, 제품들을 좀 생산할 수 있는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핸드폰 부품주니까 다 똑같이 올라가겠지. 과거처럼 그냥 핸드폰 부품 사면 다 이렇게 올라갔었던 흐름들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종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부품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을 다각화해가지고 다른 쪽의 매출이라던가 그를 통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지만 주가가 확실히 강한 종목군들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 주가의 위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이 종목은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도 주가가 좀 괜찮네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좀 쉬어갈 때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좀 매수로 가담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섹터 안에서도요, 차별화된 종목을 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짚어주셨던 게요, 매출처의 다변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좀 적합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4 엣지 관련돼 있는 부품주들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필터를 갖다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H 바텍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케이스, 메탈 케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나 뭐 파트론, 옵트론텍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PCB랑 그 모듈을 만들었던 회사들이고요. 그다음 BH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스크린용 이제 PCB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현재 지금 주가를 갖다가 제가 이제 두 개씩 좀 구분을 해왔는데, 파트론 같은 종목은 이미 이제 상승을 한 10월달 한 달 동안에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8,000원대부터 지금 11,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BH 같은 경우도 6,000원대부터 한 7,000원대까지 이제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이 삼성 갤럭시 노트 4의 모듈이지만은 상승을 하고 있는 업체고, 이 업체들은 이제 좀 특성화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트론텍이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주가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특화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지금 다른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품주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다른 업체들보다 좀 독특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어느 한 곳, 좀 애플이면 애플, 아니면 삼성이면 뭐 삼성, 이쪽에 이렇게 한쪽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 다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 중에서 이제 보면, 두 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국 쪽 업체, 그러니까 샤오미나 화웨이 쪽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뭐 블루콤, 아니면 그 지문인식 관련한 걸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뭐 크루셜텍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멘토님께서 앞서서도 왜 매출 다변화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 좀 적합한 눈여겨보신 부품주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공개 좀 해주세요. 예,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공개를 좀 하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기존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주 일렉트로라고 하는 초정밀 커넥터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PBR로 봤을 때 뭐 0.8배소 정도 수준이니까 뭐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낮은 형태의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처가 이제 중국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뭐 중국 본토 쪽에도 납품이 되지만, 사실은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끝에 말씀드렸던
핸드폰 부품 외에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용 이제 커넥터 시장 그 부품에 대한 매출이 이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핸드폰 부품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처 다변화, 그다음에 생산 품목의 다변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이제 MC넥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중국 쪽 매출이 이제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 카메라와 관련된 이제 부품도 만들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후방 자동차에 있는 후방 카메라라든가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같은 그 모듈을 또 생산하는 업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막상막하 시즌 그 투맨쇼 원에서도 이제 했었던 종목 중에 이제 LMS라는 종목이 있죠. LMS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중국 쪽 매출이 거의 아마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저가폰, 중저가폰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서 매출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MC넥스, 우주일렉트로 그다음에 LMX 정도 보시면 뭐 핸드폰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좀 차별적인 주가 흐름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세 종목이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향후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전문가님께서도 좀 한 종목 정도만 오픈 좀 해주시죠. 이왕 보자면 이 종목 좀 보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완전히 그 하드웨어적인 부품보다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 요즘 이제 NFC나 아니면은 그 NFC를 이용을 해서 이제 결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제 갤럭시 S4에도 갤럭시 노트 4에도 이제 탑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제가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유비벨록스나 아니면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아모텍도 이제 그쪽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애플이 시작을 했으니까 샤오미나 아니면 뭐 화웨이나 아니면 그 후발 중국 업체들도 곧 결제를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NFC 그 결제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요. 세세한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이슈에 관련된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휴대폰 부품주 과연 지금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살펴봤는데요. 조민규 멘토께서는 고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주가 회복에 만족을 좀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주 일렉트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께서는요. 내년 중저가 휴대폰 부품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고요. 종목으로는 아모텍 조금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로라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전략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커나인 전문가 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조이맥스가 오늘장 4.2% 상승 흐름 좋았죠. 현재 9.4% 높은 수익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강원랜드 종목 시세 탄력 둔화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25.7%의 수익률로 한 단계 상승해 2위 기록하고 있고요. 포커나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가 22.2% 기록하면서 단숨에 3위까지 올라섰네요. 4위에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19.7%, 5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가 13% 기록하면서 두 종목 모두 상위권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창투가 39.9%의 수익률로 지친 기색 없이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나 조민규 멘토 자리하고 있죠. 139.7%의 수익 보이고 있고요. 2위는 박종영 멘토가 29.9%를,
3위는 나이센터 전문가가 18.5%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전당 확인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오늘도 명예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이 갖고 계신 종목 AS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조민규 멘토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오로라는 일단 매도 의견을 좀 주셨어요. 이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예, 일단은 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추세가 뭐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새로 또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차원에서 내일장에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매수를 진입했었던 매수가 정도 수준을 익절가로 좀 상향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가 뭐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보유 의견이라고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제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지, 여기를 이제 다시 돌파하고 나면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9,000원서부터 좀 올라왔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만 매수가 편입했었던 가격 정도로 좀 상향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되, 대신 방송에서는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네페스도 좀 흐름을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에서 한 1% 정도 올랐더라고요. 흐름 좀 좋아요. 유닛 테스트처럼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그때 뭐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보통 주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가격권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때 여기 내려왔었던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추가적인 고점 돌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한 7,000원 초중반 정도라고 한다면 보유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약간은 수익 바닥권에서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7,000원 정도 수준이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요. 이 유닛 테스트로 이전에도 100% 확정 수익률 주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좀 선물을 주셨는데, 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도 다가오고요. 네페스가 좀 그런 선물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이어서요, 포커나인 전문가와 함께 AS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었는데 결국은 좀 손실 보시고 매도하셨네요. 예, 강원랜드를 갖다가 연말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당 관련주고 아직 실적도 물론 4분기, 3분기 실적도 우수하게 나왔지만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올 거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종목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우량주든 아니면 테마주든 뭐 저가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한 라인, 지금 이 그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딱 보면 지금 33,000원, 이 33,000원이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3,000원이 깨진 상태에서 좀씩 밀리고 있는데, 물론 손절은 한참 밑에 있지만은 일단은 정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린 다음부터는 뭐 한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는데, 어쨌든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원미디어 흐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5% 넘는 급등 보였거든요. 두 자릿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면서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략 세워주시죠. 그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수혜주로 보통 대원미디어, 손오공, 그다음에 오로라 이렇게 세 종목을 보통 꼽습니다. 이제 대부분 유아용품 관련주니까 장난감 관련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오늘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열혈 강호라는 웹툰이 미국 쪽에 진출을 한다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슈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요게워치 관련한 그런 이슈는 지금 하나도 발생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22%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AS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미래에셋증권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호조에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 테크윈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과 하나의 빅딜 진행으로 급락 후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저희가 선 공개해 드렸습니다. 조민규 멘토 종목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갖고 오셨어요? 예, 미래에셋증권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을 좀 보다 보면요, 뭐 특별하게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뭐 불안해할 만큼 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 위축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쌍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면 충분히 좀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지수 자체가 지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미래에셋증권을 얘기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의 지수 자체도 그렇고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과거처럼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전 정도 되겠죠. 그때만큼 막 싸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구간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막 15만 원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도 한 110만 원 밑에서부터 또 130만 원 근처까지 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조선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정인주도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저점보다는 어찌됐든 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이제 주식을 하는 시점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적이 막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느냐, 사실 또 그런 이슈도 사실은 좀 많지 않거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그 1, 2분기 정도를 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아주 환호할 만큼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일단 저금리라는 어떤 그 두 가지 어떤 카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라던가 어떤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왜 미래에셋을 말씀드렸냐면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7년 전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상당히 큰 대형 펀드를 하나 만들었었죠. 인사이트 펀드라는 펀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펀드를 판매를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수익률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발 신용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인사이트 펀드가 이제 서서히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7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본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서 미래에셋을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주식을 잘 못 팔게 되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환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본전 이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 이제 환매를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제 그 시장의 그 주식이라던가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환금성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제 미래에셋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운용 전략과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그 자금에 대한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자료 화면을 잠깐만 좀 보시면요. 중국 지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3% 넘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미래에셋 펀드가 인사이트 펀드가 만들어질 때 가장 그 각광을 받았던 건 뭐냐면, 미래에셋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펀드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열풍이 불면서 사실은 인사이트 펀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대형 펀드로서 만들어지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또 상당히 초강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적인 수혜가 미래에셋 쪽으로도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되어져서 미래에셋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증권주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뭐 수익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들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시장에 지금 넘치는 유동 자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또 유입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만큼의 어떤 투자적인 어떤 기회들을 좀 노리고 있는 부동 자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증권주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미래에셋 증권을 내일장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매수가 저희가 좀 얼마에 잡아야 할까요? 예, 일단 종가가 오늘 49,05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뭐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9,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좀 올랐다가 고점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겨우 상승이 다시 한번 좀 시작되는 흐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의 어떤 박스권 상단부를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레벨업이 한번 될 수 있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49,000원 정도에서면 충분히 뭐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8,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4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내일장에서 한번 저가 매수를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포커나인 전문가의 종목이죠. 삼성테크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와서 우려감이 됐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닌 종목일 텐데, 오늘 갖고 오신 또 특별한 이유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고 가장 이슈의 중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잠깐 회사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기계 쪽에 이제 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우리들이 항공 엔진 포함해서 그 산업용 터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스 터빈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기술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간 칩 마운터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니까 삼성 그 테크윈이 하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자주포, 뭐 탄약 운반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로켓 관련한 그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죠. 방위 산업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매출 구성을 잠깐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그 원이 이제 4등분이 됐는데, 4등분 중에서 이제 CCTV나 아니면 이제 그 방산, 그 다음에 뭐 가스 터빈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구분이 네 파트로 해서 거의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은 지금 분기 매출을 지금 가져왔는데, 분기 매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기당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순이익이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겠죠.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이제 핫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그룹에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예, 삼성테크인을 보면 자, 최저점 지난 10월 달에 최저점 27,700원을 찍고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해서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번에 빅딜 뉴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다가 2차 상승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그 삼성, 그러니까 하나로 넘어가면서 하한가를 맞고 지금 4일째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흐름을 제가 좀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특정 가격대에 오면은 누군가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계속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급 상황을 보면 처음 하한가 간 날 빼놓고 그 다음에 12만 주, 그 다음 날 17만 주, 오늘도 한 17만 주 정도의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 우량주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매수 기회를 줍니다. 지난번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하한가 근처 갔을 때 그날 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해서 한 32만 원대 매수를 해서 한 42만 원까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손절 라인도 짧고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 종목이 계속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신용등급도 지금 낮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조를 결성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매매 전략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매수가부터 좀 챙겨주시죠.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26,850원입니다. 26,85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기관 매수가 들어와서 내일은 살짝 갭으로 뜰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종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떨어진 그 갭 하락만큼 그만큼 그래서 33,000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최저점 25,900원을 갖다가 살짝 이탈하는 25,700원. 그래봤자 손절 잡아봤자 한 1,000원 정도 5%가 안 될 겁니다. 한 4몇 %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잡고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이었죠. 삼성테크윈 오늘 갖고 오셨는데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송에서 하신 포커나인 전문가를 보면서 참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서 좀 좋은 화두의 종목군들도 많은데 좀 약간은 좀 우려감이 있는, 그렇다고 뭐 회사가 나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주가가 워낙에 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셔서 참 놀랬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그냥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기본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여전히 어떤 그 매물이라던가 어떤 수급적인 부담감이 충분히 저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와 삼성테크윈이 그 하나 그룹에서 인수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그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파트가 이제 딱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그러니까 그 방산 쪽, 즉 엔진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주포 만드는 그런 방산 쪽과 그다음에 이쪽 방산이 아닌 그 CCTV나 아니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칩 마운터 같은 거. 네. 그래서 혹시라도 계속 그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다 보면 혹시 그러면 회사를 통째로 팔지 않고 뭐 분리를 해서 특정 부분만 매각하지 않나 뭐 그런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순수한 시나리오고요. 뭐 지금 봤을 때 그 한화 쪽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이라는 그 삼성맨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한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노조에,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반발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뭐 주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충분히 뭐 튈 수도 있고, 물론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절은 가능한 짧게 잡은 거.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어요? 예, 손절이 짧다고 해도 손절은 손절입니다. 어찌됐든 뭐 주가는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요. 미래에셋증권 좀 어떠세요? 나 이건 좀 걱정된다.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HMC 투자증권 나왔을 때 이제 그때 한번 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좀 빠졌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시중에 유동자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유동자금이 지금 부동산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뭐 은행에도 안 가고,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주식시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권주가 좀 움직일 상황이 아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주나 주식시장에 돈이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현명하신 분들이고요. 지수가 다시 2100포인트 넘어가는 강세장이 오면 다시 또 그때 돼서 또 자금들이 밀물듯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증권주는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미래에셋을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주식은 또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어떤 시간, 어떤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할지 두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미래에셋증권 갖고 오셨습니다. 중국 증시 호조와 관련해서 펀드 수익률 회복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전년 대비 실적 호전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매매 전략입니다. 매수가는 49,000원,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포커네임 전문가 종목 확인하죠. 삼성테크윈 갖고 오셨습니다. 이 빅딜 후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8,850원, 목표가가 33,000원, 손절가는 25,700원 제시하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내일도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